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주 웃는 거라고 하죠.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웃음 제대로 책임집니다. 봄을 맞아서 공개클리닉 웰에서 준비한 오가닉 토크 트리오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공개클리닉 웰에 또 새로운 얼굴들 세 분 함께 하시네요. 토크 트리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유명 배우 고인범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60을 딱 넘어가면서 60, 70대를 대변하는 여기 있잖아요. 시니어 건강 소식 통신원으로서 제가 이 한몸 불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인범 씨 시니어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건강 미인 서지호입니다. 예, 나름대로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건강은 자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러 왔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개그맨 양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시골에서 들었던 이렇게 할매들한테 들었던 그런 의학 정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활약을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할매들한테 들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형님은 검은 콩을 너무 안 먹었어. 너무 지금 하얘져 있어 지금 형님. 아누라자지. 근데 사실은 서지호 씨는 진짜 건강합니다. 저는 건강하죠. 넘어지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다 서. 넘어지면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일어나야죠. 다 서. 근데 우리는 넘어지면 못 일어나거든. 근데 얘는 무조건 서. 걱정 없어. 세 분 다 목청만 들어보니까 너무 건강하신 것 같아요. 세 분 다 걱정이 없습니다. 네, 오가닉 토크 트리오거든요. 유기농 만담 3인방에 진짜 건강 토크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멋진 세 분과 함께할 첫 번째 코너죠. 공개클리닉 웰 1분 건강톡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잇몸병을 앓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할 확률이 9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상태의 치주염은 전신으로 염증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감염 증상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군요. 코로나19 치료제가 투여하기 편한 형태로 나올 전망입니다. 미국 제약사인 화이자가 알약 형태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돌입했고요. 다국적 제약사인 베링거 인겔하임도 흡입 형태의 코로나19 치료 겸 예방제를 현재 임상시험 중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사도 진화한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치료제는 투여성을 높인 흡입형, 패치형, 스프레이형으로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지만 임상에 성공하면 차별화된 경쟁력과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란 평가입니다. 네, 오늘의 1분 건강톡이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세계 각국에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붙이는 치료제 이런 거 개발되면 집에서도 그냥 붙여서 치료할 수 있고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좋겠네. 근데 자 우리나라 제약사에서 이 붙이는 치료제를 딱 만들고 있다는데 이게 딱 된다 하면 이건 정말 획기적이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이 처음으로 인천 상륙 작전. 상륙 작전. 옛날 사람 같았죠. 인천 상륙작전. 아니 그때 근데 안 살아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태어나셨어요? 아니 그때 계셨어요. 그때 내 인천으로 딱 들어올 때 내 송도 이래가 내 욕받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기나. 그래서 내가 오빠 양건지 준다. 인천 상륙 작전. 양상국 씨 그 흥남부도에서 그때 뵀던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저까지 엮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래도 한참 밑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이게 좀 이게 치과를 자주 다니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잇몸병도 이게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나중에 차례 되면 백신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시니어 통신원이니까 저희 4명 중에 제일 먼저 맞으실 거 아니에요. 요거는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 해야 되나. 하여튼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제일 빨리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요. 진짜 좀 하루빨리 종식이 되면 좋겠네요. 네, 워밍업은 이쯤 하고요. 공개 클리닉 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암이래요.
건강 검진 받으면서 조직 검사해야 한다는 거 오늘 그 결과 나왔는데 내가 암이래요. 암이요? 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청천날벼락과도 같은 위암 진단. 하지만 암을 일찍 발견하면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90% 이상으로 높아진다는데요. 위를 잘라내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내가 암이라니. 아우, 이런 거는 진짜 연기여도 상상도 하기 싫어요. 듣기만 해도. 네, 네. 환자 역할도 막 하기 싫지 않으세요? 이 사실 제 나이가 되면은요, 이 건강 염려증이라는 또 병이 하나 더 생기게 되거든요. 뭐 조금만 아프고 저리고 이러면 또 이게 뭐 큰가 아닌가. 야, 오늘의 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는 암이라 크니까네. 많이 걱정되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사실 이게 위가 좋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죠. 왜냐면 또 뭐 술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누나 괜찮으세요? 원래 그런 분들이 또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술에 왜 이렇게 얼굴을 아니, 피해요? 술을 아이러브 하죠. 근데 전 뭐 어쨌든 술 좋아하죠. 또 기름진 음식도 또 좋아하죠. 김치 또 모야지. 네, 그리고 또 사실 식사 시간 불규칙하죠. 맞아. 그게 네, 제일 그래서 크다. 제가 건강 관리를 2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맞네. 맞아요. 이제부터라도 뭐 관리 잘하면 되죠. 네, 그럼요. 자, 오늘 그래서 또 궁금한 거 많으시죠? 이분께 알짜 건강 정보 물어봅니다. 오늘의 안방 주치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최철웅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최철웅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그 사람의 인체 중에 특히 이제 위암을 이래 전문적으로 보시나 봐요. 예, 전공은 상부위 장관이 모두 전공이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위암으로 가는 선종이 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시경 치료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시경으로는 검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위암도 치료하나 보네요. 근데 이게 위암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위암이 걸리면 위를 잘라내야 됩니다. 아니, 맞아요? 아까 딱 없으면 못 짤 거라고. 아니 잘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위암 중에서 예. 일부 전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위암을 대상으로 예. 내시경 절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근데 아직도요, 암 걸리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할매도 네. 이거 다 자른다던데 옛날에. 근데 요새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교수님의 하루를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달라졌구나. 네, 영상 속에 정확한 답이 있거든요. 교수님의 하루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대학병원의 이른 아침이네요. 교수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친절한데. 화기애애한데요? 이야, 이제 들으면 이제 오늘의 내시경 이제 시작되는 거네요. 예, 진정 내시경을 시작되기 전에 미리 환자를 검토하고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뭐예요? 나이트 클럽이에요? 내시경 램프입니다. 이야, 저기 이제 저 들어가. 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아, 힘들어가지고. 저 몇 cm까지 넣는 거예요? 1m 정도. 1m가 우리 목에 들어가? 저는 이렇게 수면을 했었어. 못 봐서 지금 좀 마취는 하고 하는 거죠? 정확한 용어는 의식화 진정 내시경인데요. 네. 어느 정도 환자가 저랑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기억을 못 하시죠. 근데 음악 소리도 나네요. 처음 이제 시술 시행 전에는 좀 긴장을 좀 늦추기 위해서 좋은 노래를 들어야죠. 그래, 돌리고 이런 거. 다음 주에 또 꼭 틀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는 사이에 저렇게 볼록 나온 거 지금 잡으신 거죠? 저 뭐 들어가는데? 이제 내시경 이제 치료 기구죠. 좀 막 넣어도 돼요, 저렇게? 그러니까. 자를 부위를 표시하고 와, 된다.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표시하는 거군요. 저 바깥쪽으로 이제 칼질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는 들어가는 거 쳐다보는 거고, 하나는 또 들어가는 거 표시하는 거고. 뒤에 누구 들어오네요.
원장님은 알 거고 어디서 실습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잘생겼다. 네, 잘생겼네요. 보상 여생들이 잘생겼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최 교수님도 같이 잘생기셨나요? 교수님의 시술을 보십시오. 얼굴을 보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지금 잘라낼 부분을 표시를 하신 거죠? 표시가 예. 끝나고. 저도 얼마 전에 이걸 해가지고 되게 남일 같지가 않네요. 다들 내시경 좀 해보셨죠? 그럼요. 사실 뭐 이런 말 저는 사실 안 해봤습니다. 진짜요? 일단 오늘 이거 보니까 한번 해도 될 건데 이때까지 지금까지 너무 겁이 나서 못 해봤고요.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 결과 딱 듣고 별 이상 없다.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그럼요. 네. 형님이 내가 볼 때 금식을 해야 돼서 안 했을 수도 있어. 금식 때문에. 때문에. 꼭 한번 진짜 해보세요. 우리 교수님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그래 되겠네요. 네, 교수님 근데 아까 이렇게 볼록한 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다 혹이 다 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혹은 크게 암으로 가는 혹, 암으로 가지 않는 혹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관심은 결국 암으로 가는 혹이고요. 금방 보였던 혹은 위 점막, 위 표면에서 생기는 용종, 그 중에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일부가 암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 다 절제를 하고 나면 일부 암이 숨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이라도 근데 병원을 빨리 찾으면 아무래도 이게 좀 더 큰 병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부분의 위암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방문하신 게 위암 때문이라면 사실은 수술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검진 내시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 뭐 위암이래 위니까 뭐 속쓰림이라든지 뭐 이런 증상이 있어야 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거 꼭 가야 되겠네. 네네. 무조건 이거야. 하셔야 돼요. 네. 병원 안 가시면 딴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유 진짜 이 고객님. 왜 자꾸 쳐다부터 보내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건강검진을 충격이 그러니까 받으시라는 네, 거죠. 인천 상륙 작전을 견디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아까 이제 영상 속의 환자분도 나이대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 70대 그러니까. 정도 되신 것 같던데. 검사에서 나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강조드리는데요. 그래서 뭐 노인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65세를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환자분의 기본 건강 상태가 건강하시다면 꼭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칼이 펜 같이도 생긴 것 같고요. 저게 칼이에요? 예, 내시경 칼이 되겠습니다. 손을 줘볼까? 집중해야겠어요. 지금 자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예, 자르기 전에 무조건 자르면은 천공의 위험이 있으니까 점막 밑에 용액을 주입하고 들어간다. 엄청 집중을 진짜 해야 되겠네요. 뭘 좀 받았네요? 저게 내시경 사용하는 칼입니다. 이제 진짜 칼이 들어가네요. 이게 칼이 들어가서 저 뿌쩍뿌쩍하네. 저거. 예, 저기 소작 기구를 통해서 점막을 절제하는 장면. 저거 뭐예요? 저 하얀 거는? 점막이 절제된 밑에 점막 하층이라고 조직이 보이고 있어요. 이야, 이 까다로운 상이네 이게. 이거는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뭘 몰라? 모르면 안 되는데. 병변 부위가 위에서 10이 정도 넘어가는 입구 링을 물고 있어가지고 좀 공간이 좁아서 좀 힘들다. 모른다서 깜짝 놀랐어. 엄청 들어가네. 지금 저게 흑백 처리가 된 게 피가 좀 많이 났나 봐요. 뭐 칼이 들어가니까 피가 다 날 수는 있는데요. 이건 생각보다 조금 출혈이 좀 있었습니다. 위에 피가 생겨도 돼요? 하지만 이게 빈혈을 유발할 정도는 피는 아니거든요. 소량입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그대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혈을 하고 있고요. 볼 때 잘라요. 갑자기 보이기 힘든데. 갑자기 보일까? 진짜 디테일하게 또 우리는 뭐 사실 봐도 모르잖아요. 네. 화면이 확대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자른 병변이 한 5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조용하시네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요? 피가 좀 많이 봤다고. 자존심에 약간. 네.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항작이신 겁니까?
평소 저 시술이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끝나는데요. 저분은 한 30분 가량 소요됐거든요. 아, 이거 맞네. 나는 의자에 못 앉아 있어도 의사 안 되겠다. 네. 시술은 어떻게 잘 됐나요? 아, 시술 아주 성공적으로. 피가 많이 나서 마음에 상처를 입다. 이 마음 스트레치를 그대로 해놓고. 어이구야. 오, 뭐야? 저기 잘라낸 거예요? 예, 잘라낸 조직이고 이분은 병소가 2개가 한꺼번에 관찰되어서 2개를 같이 절제하는. 근데 생각보다 크다. 네. 저는 진짜 조그만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결과로는 그렇지만 저걸 발견을 못하면 저건 큰일 나는 거잖아. 조금 진단이 늦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검진하신다면 완치를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도 이제 시술이 다 마무리가 예, 됐네요. 끝났습니다. 네, 문제의 그 혹이 내시경 시술로 말끔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야, 내시경을 하기 전에 미리 알 수는 없는 건가요? 제 같은 경험 있는 의사가 본다면 대략 80% 이상은 맞출 수 있는데요. 네. 바꿔 말하면 20%는 맞출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단을 조금 높이기 위한 검사들을 추구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저것이 내시경 초음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벽이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3번 선 하얗게 보이는 저게 점막 하층이라고 합니다. 저기를 침범하지 않은 작은 분화도가 좋은 위암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얕게 이제 포를 약간 뜨듯이 얘기를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나? 그죠? 뭐 환자들한테는 회친다고도 설명하는데요. 점막 아래쪽에 점막 하층에는 좀 얇은 층이 있거든요. 그 층을 도려내는 거죠. 야, 우리 점막은 아까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오겹살이야. 제가 근데 예전에는 말이죠. 이게 위암 수술을 하려면 새마을 무궁화 타고 4시간, 5시간씩 이래 서울로 간다고 참 힘들어하고 이랬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KTX 타고 서울로 이제 촬영 다닐 때 KTX가 생겨서 부산에 있는 치료를 받은 사람이 서울로 자주 간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KTX를 탈 필요가 전혀 없이 해결이 되네요. 예, 저런 시술은 물론 일반 병원에서 못하겠지만 대학병원에서는 항상 2-3분씩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학병원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칼 2개 하면 돼요. 의료진이 여전히 시술실에 좀 남아있죠? 네. 뭐 보는 거예요, 저거는? 시술한 병변을 다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시고? 평소보다 조금 힘들게 끊어서. 아이고, 그렇게 일어나시네. 피가 많이 나요. 피가 원래 그래 봐야 안 나요. 오늘 안 되는 날이죠. 하필이면 촬영날. 그래서 점막하에 이제 나이프를 넣어서 얇게 코 뚫듯이 하는 시술인데 이제 보통 여기 병변이 크거나 어려운 부위에 이제 병변이 있게 되면은 이제 보통 저희 병원에서 신경 교수님께 의뢰가 들어와서 하게 되는데. 야, 또 한층 더 나아지네. 제리미가 인정한 또. 명함 수 있는 것도 하나 사드려야 되는데. 좋은데 이게 너무 조금. 딱 맞아요. 나도 놀릴 건데. 뭘 받은 것 같은데? 제 핸드폰 케이스가 2년이 넘었는데요. 지저분하다고. 저건 또 뭐요? 시술도 끝나고 요즘 힘이 좀 빠져 보이시네요. 지쳐 보이신다. 진짜 뭐. 긴장이 풀리면 좀 몸이 나죠. 둘 다 파일럿링 걸리고 한 명 스카 걸려 있고. 커팅하는데 피하는데 피 부위도 안 보이고. 피에 좀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 피범 사람이 흔들리마다 피가 나던데 이유를 모르겠네.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십니까? 시술은 하루에 5케이스 정도 하고요. 뒤이어서 진단 내시경을 15개, 20개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일과가 조금 빡빡하게. 그렇죠. 아이고, 힘드시겠다. 그렇게 되면 암이 다 치료가 이제 되는 건가요? 절제를 한 이후에 다시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이 암의 재발률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재발률이 낮다는 판정이 나오면 위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VCR을 보니까 시술할 때는 진짜 날카로운 눈빛으로 딱 하시더니 그래도 또 이래 모여 있을 때는 또 굉장히 너그러운 의사 선생님으로 의미도 돌변하시네요. 있으시고. 시술할 때 실수를 하면 환자가 조금 나쁜 코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하는 코스죠. 근데 서지호 씨는 네. 돌리도 부를 때 네. 노래를 부르나 안 부르나 똑같은데 막 맨날 돌리도 샀던데. 예, 저는 뭐 돌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눈이 항상 불이 멍텅. 근데 또 입금 좀 많이 해주면 좀 눈이- 더 세게 돌린다고.
나에 아니 뭐 대해서 조사를 그렇다고 너무 수술비를 해요. 막 세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교수님은 안 그죠? 되죠. 나라에 정한 돈을 그대로 네.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제작진들한테 들어보니까 아, 병원 직원들부터 뭐 간호사 선생님들 또 같이 하는 선생님들까지 우리 교수님 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전 일정도 끝났고 이제 좀 식사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어서 영상 만나봅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병력이 없는 72세 카메라에서 좀 여자분으로 긴장하신 거 헤모글로빈 10.0의 빈혈관이 있고 떨리셨다. 30mm의 범에 걸쳐 삼투물과 소량의 자발 출혈을 동반한 점막의 위축성 변화가 평평한 형태의 병변으로 관찰되며 경계는 불규칙하고 흐릿하게 보입니다. 조직 의사 검사 선생님이 시행하였습니다. 조금 긴장하신 것 같은데. 20년 전 신장 요로 확장술 받은 것 우리 외에는 환자 특이 병력 증례를 없는 가지고 43세 이 남자분으로 환자를 앞으로 어떻게 미드바디 치료하는 게 그레이트 더 사이트에 합당할지에 대해서 서로 서브 토론하는 자리거든요. 본원 다른 분의 사례네, 중심 이거는. 분이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중심부 저명한 근데 발전을 가만히 동반하고 듣는데 이게 있었고 한국말인데도 모르겠지 않나요? 의학 용어들이 많으니까. 내시경 검사 얘기하기 위해서는 안 됐나? 저기 CT를 찍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좀 너무 이게 성급하게 티슈 발시를 했고 사실 CT나 EUS를 했으면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환자 증례가 있으면 이제 서로 토의를 해서 보다 합당한 방향으로 진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토의하는 과정인데 뭐 부산 사람들이 돼가지고 말투가 말만 하고 억세죠. 싸우는 저희가 거지. 카메라를 드릴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이게 종속까지 시키면 도망가면 내 때문에 할까봐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농담하신 거죠? 아, 농담입니다. 답을 못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거 책만 읽어서 잘 이해 안 되는 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 펠로 선생님들하고 인자 선생님들을 위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위험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 또 외래를 보다 보니까 2분 정도 이제 어머님이 말했죠. 아, 위험이 너무 심해서 아파서 왔다. 통상적으로 외래 진료실에 그렇게 오시는 분이 많고 사실은 위험에 가장 흔한 거는 하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H. pylori 인펙션인데 그게 80년대 초반에 발견된 이후로 위험에 대한 관심도도 틀려지고 분류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H. pylori.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위험을 분류할 때 이게 위험하고 연관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웨스턴 그룹의 올가 시스템. 전공의한테 배울 때 이런 내시경 사실 대학병원에서 보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정상 내시경 볼 일이 없다. 내시경 판도에 정상이라 적으면 안 된다. 사실은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정상 내시경이 제법 많이 보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하이진이 좋아졌다든지 H. pylori 감염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로리 그 헬리코박터균하고 위험하고 그죠 연관이 좀 있는 거죠? 예, 열심히 적으시면서 공부하시는. 와 진짜 조용하네요. 우리나라를 가면 어떤 정도 위험이 밝게 하면 안 돼요, 저런 것도. 너무 딱딱한데. 우리가 기대에 그날 맞춰 분위기가 산다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아, 그럼 좋은 거예요, 저게? 20명 중 1명의 성인이 위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나라다. 남성은 조금 더 높다. 뭐? 남자가 범위나 그레이드에 그러면 따라서 남자가 높다. 정도에 아, 씨, 따라서 따져 있는데 지금 안 받아봤는데? 있다. 하고 아이, 큰일 났네, 하면 이거. 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유, 끝났네요. 근데 야, 좀 딱딱하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 힘드네. 아니 근데 식사는 그럼 언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기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돌쇠를 먹고 왔어요. 그래, 짧게. 5분 만에 밥 먹으면 위험 걸리지 않아요? 그래요. 소화 안 되는데, 그거. 환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먹는 습관이 됐어요. 저 여자 선생님들은 니 왜 왔어? 모여 있죠? 갑자기 관심 되게 가지시네요. 아직 조각이다 보니까. 외래 접수에 미인 간호사들. 나도 한 자리에서 저렇게 사인을 많이 해준 적은 없는데. 사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류에 사인을. 서류에 그냥. 정말 이 두 분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프네요. 진료실 들어가시는 건가? 와, 진료방. 병원 크네. 뭐 5만 대 다 방이 다 있네요. 빗살페이는 뭐야 또? 통증신경으로 연결돼가 가는 통로가 아까 그 구경하러 온 학생들 실습 학생들 그러니까 강의하는 시간. 포관리죠. 아까 우리 훈남 학생분 저희 또 계시네요. 포가석이요.
그 입에서부터 지금 아들 모아놓고 잡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강의하는 겁니까? 예, 왜 띠 모양으로 생겼는 것입니까? 질문하면 답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나는 신경 인천 상륙 작전 이후로 파란 칠판만 봐가지고 저런 저런 밑에서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아니 근데 확실히 많이 얼었어요. 진짜 긴장하셨어요. 너무 가깝잖아 사람이. 저 바짝 신경 붙어가지고. 띠를 따라서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보기만 하면 진단이 바로 되거든.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저걸 놓치지 않아요. 의사들은. 보기만 알 수 있는데 눈치 보는 거 봐. 지금 저럴 때는 지금 교수님 그 전에는 답이 안 나오면 발로 초대배 깠는데요. 요즘 그러면 감옥에 가죠. 절대 그럴 수 아니면 안 없습니다. 아픈 데도 만진다. 안 아픈 데부터. 네. 환자분이 아픈 데부터 만지면 긴장을 해서. 한다. 아니, 맞춰도 이유를 물어보면 또 이게 또 힘들어 긴장돼. 네. 대답을 잘하는데 연습해야 돼. 답하기 힘들겠는데. 아 그래도 하나 무사히 넘어가셨네요. 그는 학생들이 상당히 대답을 잘했어요. 그렇습니까? 소변 색깔이 갈색이다. 실제로 보면 보통 빨간색이야. 저 수업이니까 대답 잘하면 뭐 점수가 있습니까? 네, 점수를 매기는 시간이죠. 그래요? 실습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토의한 시간을 토대로 제가 점수를 측정합니다. 그래 긴장할 수밖에 없네. 담도 폐쇄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최담도 담도라고 담점이 나온 길이 있거든요. 답을 빨리 하는 바람에 15분이나 남았다. 질문.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끝났다. 약간 카메라가 있다고 수업 좀 일찍 끝내주셨네요. 그렇진 않고요. 딱 1시간 맞춰서 끝냈어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우와 이런 거. 색이 도는데? 나오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또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게 한 것 같아요. 생각. 또 미래 의사 선생님들이시네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지금 하루에 찍은 거 맞죠? 뭐 일주일을 짝짝짝 나눈 거 아니죠? 예, 그냥 일상 그대로 찍어 가셨는데요. 하루를. 사실 좀 지금 당황스럽죠. 아니 점심 시간을 안 줘요? 병원에서? 점심 시간은 개인이 알아서 조절하면 되는데 물론 정해진 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직원들하고 간호사분들 시간이고 의사들은 사실은 개인 시간을 본인이 알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네. 근데 서지호 씨도 그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옛날 3월, 4월, 5월, 9월, 10월 때는 밥 안 먹습니다. 밥 안 먹습니다. 밥도 돌리면서 드신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지방 행사도 많고 막 이래서 스케줄 따라 움직이다 보면 사실 식사를 거를 때도 많고 또 이게 뭐 시간이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위 건강 요즘에는요 이 돌리도라는 히트곡이 있어가지고 부산, 경남, 울산 댕기는데 옛날 인기 없을 때는요 강원도 하나 찍고 강주 하나 찍고 서울 하나 찍고 막 이래면 울산 찍고 혼났거든. 언제부터 제 인생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밥을 급하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건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렇죠. 뭐든지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고요. 위도 일정한 자극을 주고 또 쉬는 시간 또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과식을 하면 특히 안 좋은 거는 소화불량을 유발한다든지 속쓰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소량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같은 시간대에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평소에? 몸이라는 게 그게 적응이 돼 있으니까요. 가능한 규칙적으로 먹는다면 몸도 그게 적응을 하니까. 그럼 저는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제 평소에 먹는 시간이 좀 됐어요. 저기 가요. 예, 지금 대신에 밥 먹고 있을 때니까. 출연료는 없는 거예요. 그럼 좀 참아보겠습니다. 출연료로 받아야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밥 먹어야 되니까 빨리 교수님도 끝내죠. 식사를 못 하시는데 지금.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아까 그 강당에서도 뭐 이게 정례회 같은 거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분위기가 되게 딱딱하더라고요. 꼰대들만 얘기를 하고 젊으신 분들은 한마디를 안 하시던데. 그게 아직 그렇죠. 아니 근데 양상국 씨도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막내지 사실 저기 가면은 거의 뭐 원로급 개그맨 아닙니까 이제? 저도 이제 밑에 줄 많이 서는데. 밑에 한 100명은 있는데. 이제 오후 외래 진료가 이제 시작이래요. 아까 그분 아닌가요? 네. 네, 오전에 시술하셨던 분. 설마 벌써 휠체어에 앉는다고요? 예, 시술하고 저게 2시간 경과된 영상인데요. 면담을 하러 내려오셨어요. 2개는 다 뗐어요. 그래도 수술인데. 그래서 잘 도와줘서 첫 번째 거를 떼고 아까 서지호 씨가 말씀하셨듯이 저럴 때 이제 환자 기분이 좋은 거네. 이제 했다는 거. 약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환자는 잘 모르거든요. 평상시 제 시술하는 것에 비해서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마음의 불안도 되고. 혹시나 싶어서 한 번 더 보고 올라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한 20분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피가 나는 게 없어서 피 나는 거를 얘기를 해주네요. 되고 환자한테 비밀로 하진 않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걸 특별한 문제 다 없으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내일 내시경 제가 한 번 더 확인할 거고요. 오전에 와서 이상이 없으면 물부터 식사해 보고 밤까지 별 문제 없어 모레 퇴원. 얼마나 되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때는 목적이 있다 말했죠. 지금은 선종이라고 나오는데 요 안에 암이 숨어 있는 사람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다. 그 결과 나오는 거 보고 간혹 이제 암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뭐 경험상으로는 수술까지 필요 없을 겁니다. 제일 운 나쁜 경우는 암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치료는 요거로 끝날 것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예, 내일 봬요. 진짜 이 결과는 암이 무조건 아니어야겠네. 예? 그렇죠. 암이 나오면 어쨌든 환자분들 기분이 안 좋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향후 경과 관찰할 때 검사도 많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시겠어요. 굉장히 긴장하고 그러니까요. 계셨을 맞아요. 건데. 네. 근데 저분은 좀 젊었는데? 젊어 보이는. 아프신 데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큰 막 걱정할 건 아닌데. 그래서 위가 여기 있으면 요 부위인데 요 부위에 뭔가 둥그란 게 있고 특징적으로 색깔이 푸르무리하죠. 프리무리는 위벽 바깥쪽에서 뭐가 덩치가 큰 게 있는 거죠. 위가 맞아 이게 멍들었나? 미니까 부산에서 방송에서 점막이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볼록 문제 사항은 그래 소좀 프리무리가 그게 못 내시경만 알아듣는다. 볼 때는 어쨌든 뭔가 붉어졌으니까 뭔가 혹이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되게 사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실제 저 있는 정도 거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CT라고 하는 거 내시경 초음파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한 개만 합시다. 환자분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선택하는 걸로. 저런 게 이제 가행 진료를 안 CT를 하는 거죠. 예약할게요. 그러게, 다른 거 불필요한 찾아보거나 검사나 진료 뭐 필요하지 할 필요 않으니까요. 전혀 없어요. 알겠죠? 예, 앞에 간호사한테 가시면 이야기해 드릴게요. 진짜. 네. 저 환자분도 되게 안심하셨겠다. 그리고 의사도 많아졌고 그래서 굳이 제가 다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환자를 줄이니까 저도 마음이 편하고 환자들도 편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할 말이 많아지고 나도 할 말이 많아지고 환자도 밖에 보면 대기가 별로 없으면 본인도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말을 하고 말을 많이 해서 좀 피곤해. 병원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원장님 싫어하실 것 같은데. 아이고. 저기가 이제 해가 집니다. 예? 야. 또 어디 가시네? 퇴근 준비 안 하고? 연구실로. 퇴근이 아니고요. 촬영한다고 일부러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연구실에 옷갈아 입으러 가나? 칼퇴할라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연구실에 뭐 옷갈아 입으러 가는 교수 연구동. 또 컴퓨터에 앉아. 이거는 개인 방이에요, 아예? 예, 개인 연구실입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 맨날 똑바로 앉으라고 하더니 교수님. 자세가 안 어떻게 너무 초췌해 보이셔. 참. 오시는 중. 좀 늙었는 것 같은데 벌써. 좀 늙었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얼굴이 늙음이 다르네. 의사분들 상대로 강의가 논문이- 있었어요. 네. 앞에 헬리코박터 아닙니까? 헬리코박터. 저 앞에 한 단어 꼬부랑글이 너무 알겠네요. 많은데. 아니 지금은 그러면 외국 의사분들하고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수업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쨌든 코비드 시대이기 때문에 만나서 대면으로 뭘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강의나 발표를 다 온라인으로 하고. 네. 저희들은 이제 경험을 통한 그 근거를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 뭐 그게 제가 나아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논문을 그래서 예전에 많이 쓸 때는 또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쓰긴 했는데 요즘 환자를 적게 봐가지고 궁금한 게 좀 많이 줄긴 했는데 클리닉적으로는. 아이고. 네, 교수님의 하루 보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하루가요 진짜 기네요. 야, 그러니까요. 사실 이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 가면 이 결과를 듣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막 어떻게 나올까 막 거의 좀 조바심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그냥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또 유기농 토크 트리오께서 계속 들으신 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미건강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하던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헬리코박터! 깜짝이야. 시끄러워. 네. 아니 진짜 목청이 너무 건강하신 것 같아요. 내시경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헬리코박터 1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헬리코박터 맞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그러면은 정식 명칭인가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균은 네. 대부분 어릴 때 10대 이전에 감염이 되는 거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정사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없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지나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까 보셨듯이 위암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강조드리고 있고요. 감염됐다고 모든 환자가 위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1% 미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워낙 많은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걸 알면서도 치료를 뭐 이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선은 예전에는 너무 감염자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한 50% 조금 넘지만 예전에는 대부분이 감염자 생각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건 기준은 있는데 2018년도 이전에는 딱 기준이 있었어요. 소화성 궤양, 위암 절제 후 그런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는 처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도 이걸 꼭 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권유를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설명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환자분들이 동의하면 모든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나라. 아니 근데 헬리코박터균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균이니까요. 균을 죽이는 방법은 항생제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항생제를 다량을 먹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기간이 한 1주에서 2주 정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면 대략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치료로 한 80%, 두 번째 치료로 90%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먹는 약으로 먹어가지고? 예? 알약 먹는 먹는 알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헬리코박터균을 없애야 되는데 왜 우리는 마시고 있죠? 그거 있잖아요. 요구르트. 그걸 왜 마셔요? 헬리코박터. 우리 저 공개 클리닉 외라고 좀 비슷한 것도 있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치료는 균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맞는데요. 우리가 요구르트를 비롯한 유산균 제제를 먹으면 잠깐만요. 거기서부터 오늘의 헛소문을 가리는 시간이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궁금하신데 여기서 잠깐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맞춰주셔야 돼요. 아, 정말요? 네. 맞추면 그래서 뭐 선물 있나요? 선물 밥 빨리 먹게 해드릴게요. 빨리 맞춰. 네, 카더라를 모아서 저희가 사실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헛소문은 가라, 진실만 가려듣자. 이름하여 헛가 진가 시간입니다. 배고프시죠? 네. 노래 제목도 괜찮네. 꼬리를 끄고 있습니다. 그러네. 네. 로고송 나중에 하나 만들어주세요. 곡도 바로 써버렸어. 네, 훅 들어오시네요. 돌리도 헛가진가 돌리도. 괜찮은데? 네. 자,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은 O나 X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침 딱 요거 양상국 씨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구르트 마시면 헬리코박터균이 사라진다? 궁금하시죠? 하나, 둘, 셋 하면 OX판 들어주세요. 근데 그 광고가 있잖아요. 헬리코박터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네. 박터가 사라진다. 지면 오죠. 그렇죠. 하나, 둘, 셋. 좀 갈렸어요. 네. 뭐 틀렸나 봐. 자, 보니까 세 분이 O, X, O 좀 갈렸네요. 저는 이분들하고 뭐가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두 명이 오면 오일 확률이 높죠. 근데 저는 그냥 뭐 두 명 같다고 이런 게 저 전문적으로 요구르트 뭐 이런 거 많이 맛이 맞잖아요. 이게 이제 요구르트라 크는 게 이게 균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균이 플러스 만나면 헤어지잖아. 이 균을 때리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는 기라. 그래서 균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균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몸에 균이 있어야지 어떤 외부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항력도 생기고 그런 거지. 참 인생을 다 시니어 어르신 저기 내시경 검사 좀 하세요. 근데 헬리코박터균은 안 좋은 건데 요구르트를 마시면 사라진다. X 하셨거든요. 네. 요구르트로 안 된다. 네, 안 된다. 네. 잘라야 된다. 네, 잘라야 된다. 양상국 씨 어때요? 아니 근데 왜 아까 말했다시피
헬리코박터균은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요구르트 종류들을 먹는 이유가 나는 헬리코박터균을 만들기 위해서 이때까지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럼 먹는 이유는 사라지기 위해서 먹는다. 아, 그러니까 양상국 씨 그 CF에서 맨날 헬리코박터 하니까 그게 영양인 줄 알고. 그걸 이제 좋은 균인 줄 알아서 지금까지. 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나는. 이따 교수님 표정은 더 궁금한. 교수님. 예, 답은 X가 일단은 저희 지금 오가닉 토크 트리오가요. 헬리코박터가 몸에 좋은 균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일단 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일종 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됐고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을 없애는 방법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오해가 있는 것은 유산균을 복용하면 일종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고요. 균을 죽이려면 항생제를 많이 복용해야 되는데 그 관련 합병증이 있거든요. 설사 복통이 많이 생겨요. 근데 유산균을 복용하면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균을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럼 서지호 씨만 정답이네요. 아니 그러면 그 유산균이라고 이렇게 막 통으로 몇 싹까지 먹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네. 도움은 받을 수 있다. 에? 하지만 균이 없어지진 않는다. 도움은 그래서 계속 남아 있었구나 이놈 새끼. 근데 왜냐면 우리 고인범 씨는 고인범 씨 자체가 균 덩어리잖아. 왜 이래? 균 덩어리라고? 야 사람한테 균 무슨 덩어리 균? 네, 무슨 균이 많죠? 정확하게 이야기해. 정확하게. 나 기억 하나도 없어. 내 인천 상륙 작전 때 다 떨쳐버리고 왔어. 그 바닷물에 모두 소독이 된 상태입니다. 네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자, 이제 그러면요 두 번째 카더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헛가 진가입니다. 약수는 위 건강에 좋다. 왜 우리 약간 또 봄에 또 등산 가가지고 아빠랑 이렇게 떠오는 약수. 네네. 건강에 좋으니까 뜨지 않나요? 왜 우리 막 물 그것도 막 약수 먹고 하지. 그죠.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로쇠물. 근데 그 방송하면서 소곤소곤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얼른 들어주세요. 아니, 교수님이 정답으로. 하나, 둘, 셋. 건강에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오, 통일이 됐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제가 들지는 않지만 약간 고로쇠 이런 데서 살짝 이제 솔깃했거든요. 저도. 네, 몸에 근데 저기 좋잖아요. 죄송한데 고로쇠는 약수가 아니라 아니고 그 나무에서 나는 그래요? 거야. 진짜 너무하네. 제가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 고로쇠 물이 나무에서 나오는 물 고로쇠 맞아요. 나무에서 나와. 그게 이제 요렇게 산에 가면 그 약수물이 있는데 이렇게 같이 떨어져서 거기 받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받아지지. 예, 그러니까 아니야, 호수를 통해서 딱 통에만 들어가. 야, 고로하네 이 아줌마. 아니 같이 방송 못 하겠네요. 나는 이게 너무 이게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은 있어야지. 아니 따라하는 건 뭐예요? 나 대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갑자기 되게 민망하네요. 오늘 처음으로 고로쇠 나물이 돌 사이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말이죠. 그 돌쇠 할 때 돌쇠 아니야? 가만 있어봐. 어릴 때 지금은 사실은 집에 보면 물 쫙 빼면 생수가 착착 나오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하얀 20리터짜리 통을 가지고 이렇게 산으로 막 들로 물을 길러 다녔었어요. 그래갖고 한 두세 통 싣고 오면 그걸 빨리 먹을 때는 괜찮은데 그걸 어쩌다가 한 보름 이상이 지나면 물 색깔이 파랗게 녹색으로 변해요. 그 색깔이. 우리가 유기농이네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게 거네. 완전하게 깨끗하지는 않구나. 그래서 내가 X를 들었어요. 교수님도 좀 있으면 아마 내가 생각에 X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아마 그리고 두 분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약수물이 이렇게 깨끗한 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사실은 안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서지호 씨가 산에 올라가서 다른 짓 한 그 물이고 다는 좀 깨끗해. 다시 한번 그러면은 OX판 들어볼게요. 세 분의 정답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죠? X인 거죠? 네. 안 바뀌지. 그냥. 잠깐만, 왜 바꾼 거야? 왜? 둘이 와이러라. 잠깐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양상국 씨 왜요? 아니 아니 우리 일단 마음이에요. 그 눈치상 일단 형님은 무조건 그냥 틀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먼저 형님하고는 반대를 가야 되고 그리고 약수물이 이제 미네랄이 많아요.
그렇죠. 예, 미네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좀 먹어. 얼굴 피부가 안 좋아. 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미네랄이 근데 이 위 보호 이런 거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바꿀 수 없어요. 이제 정답 공개합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교수님이 저희랑 별로 이제 말을 안 섞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수도 근데 몸에 안 좋나요? 미네랄이 많으니까 물론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좋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약수가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성분이 있다는 보장은 없고요. 맞습니다. 문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라는 균이 위에서 사는 것인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항문을 통해서 똥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구토물이나 입에서 분비되는 책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오염물에 감염돼 있는 우물이나 약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복용해서 사실 예전에 혹시 뭐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많이 감염된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물을 드실 때 가능하면 꼭 끓여 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 약수 따르면 호수 연결하고 바가지 빨간 바가지 하나 있거든. 그거 줄 서가지고 여러 수십 명이 먹는다고 이거. 맞아요. 씻는데 씻고 와야 그 약수에 씻으니까 그 균이 어디 가겠어? 아이고 이 근데 사람들 나는 진짜 잘 약수물 모르네. 먹고 등산하고 딱 내려와서 약수물 딱 먹고 나면 속이 그렇지. 편안해지고. 이제 그 좋던데. 균이 쫙 들어가니까 편안하겠지 이제. 아니 그럼 도대체 요구르트도 먹으면 안 좋고 약수물도 안 좋고 뭐 위에 좋은 거는 뭐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위암의 예방 목적으로 저는 환자분들 외래 방문하시면 굳이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라고 설명드리는데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인삼, 홍삼 많은 것을 드시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근거가 조금 미약하거든요. 차라리 채소나 귤, 뭐 이런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든 과일 같은 걸 드시든지, 뭐 비타민을 꼭 드신다면 비타민 C 정도가 음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위 건강을 위해서요. 뭐가 헛소문인지 또 진짜인지 잘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개 클리닉 웰 이렇게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최철웅 교수 모시고 우리 암 예방하는 방법 또 위암에 대해서 교수님의 하루를 통해 좀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또 나는 암이 없을까 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 하실 말씀 전해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위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입니다.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거든요. 40세 이후에 1년에 2년에 한 번 내시경을 금지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조기 검진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꼭 검진을 받으시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발견되어 들으셨다면 한번 치료를 꼭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우리 가족의 건강주치 공개 클리닉 웰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짜 건강 정보만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